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투자를 한다면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 인생에서 이제 흙수저로 태어난 일반 소시민이라고 했을 때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노후 준비와 연관성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열심히 노동을 해도 그 노동 소득으로만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투자는 필수적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테크트리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상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끊임없이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20대, 30대의 손실은 정말 더 열심히 어떻게 살면 어떻게든 커버가 되긴 하는데 30대 중후반부터 손실은 그걸 메꾸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50%의 손실이 난다고 치면 그걸 메꾸는데 100%의 수익률을 올려야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마이너스를 낼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이제 SCHD 슈드를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 겁니다. 지금 현재로 MMF로 5%로 정말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원금 손실이 없이 연간 5%의 무위험 수익률과 고물가 시대의 배당 성장이 유의미하게 지속 가능한지에 굉장히 주가의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슈드의 100개의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이제 시기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유망한 자산들이 또 따로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성장주 ETF는 앞으로 투자처로 유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35%와 10%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유일하게 슈드만 마이너스 7%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는 심리를 자극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배당 성장을 엄청 많이 해준 것도 아니라서 주가 상승을 못했으면 배당이라도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아닌 거죠. 그렇게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겠고 또한 퍼포먼스가 좋지 않기에 여러 가지 계속 슈드에 대한 불평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존 보글이 말했듯 지수 전체에 투자를 하거나 전 세계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100년간 그렇게 없어진 ETF들이 참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추종하는 V5를 투자하거나 VTI 전체 세계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런 댓글이 최근에 달렸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투자에 회의감이 들수록 여러 이유로 불안함에서 기인하는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투자에는 그렇게 사람 심리가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슈드의 운용사인 찰스 슈왑이 올해 3월에 SVB 파산 이후로 다음 파산할 운용사로 지목이 또 되기로 했어요. 월가에서. 그렇게 SCHD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우선 운용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안에 펀드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해도 그 펀드 ETF 안에 있는 주식들을 비율적으로 다시 팔고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돌려주거나 혹은 다른 운용사에 의해서 좋은 ETF들은 단어가 잘 생각나진 않는데 합병이 되면서 이름만 SCH라는 이름만 그 운용사가 정해준 이름으로 바뀌면서 다시 원래대로 운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이미 지속적인 고금리로 망할지도 모르는 금융섹터 주식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패드의 고금리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슈왑이 망하기에는 연준이 그 금융 리스크를 이미 3월에 엄청 펌핑을 하면서 BTFP 같은 걸 돌리면서 막았잖아요. 그렇게 망하도록 놔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에 연결된 중소은행은 좀 터질 수도 있을 거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각설하고 S&P나 나스닥의 성장은 올해 다들 아시다시피 매그니피선 7, M7 기업들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으로 올해 상승을 캐리했죠. 그 외에 근데 493개의 S&P 기업들은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요즘에 좀 롤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들의 주가들이 오르긴 하는데 거의 오르진 않았죠. 22년도 하락한 거에 비하면요. 그런데 그거 아나요? 모든 투자 자산들은 사이클이 있어요. AI에 의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던 23년 해라고 한다면
24년도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나 배당 가치주들의 주가 상승을 할 차례라고 말하는 월가의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과 SCHD를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로 인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슈드를 선택합니다.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S&P 500보다 저처럼 슈드를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우선 S&P 500을 추종하는 부도 정말 좋은 ETF인 건 확실합니다. 오히려 SCHD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사실 인기로 따지면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정도로 가장 좋은 ETF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죠. 우선 S&P 500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미국에 이미 3,000개가 넘게 상장이 되어 있는 뉴욕 증시에서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500개의 기업들을 지수화시킨 ETF로 매년 순위 500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바뀝니다. 주가가 부진하고 하락하는 기업들은 계속 소거를 당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기업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나 여러 알고리즘에 의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지수가 리밸런싱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간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수가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들을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ETF라는 거죠. 주가 상승률을 보면 S&P와 슈드의 차이는 2012년부터 토탈 리턴을 보면 슈드보다는 S&P 500이 1% 정도의 수익률이 더 높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한 수치이기도 하죠. 슈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S&P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계속 선별해서 1차로 10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과 시가총액이 5억 달러 미만인 회사들은 슈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부채 대비 현금 흐름과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측정하는 ROE, 이제 Return on Equity라고 하죠. 그리고 5년 연속으로 배당을 성장시켰는지 이 6가지의 알고리즘에서 걸러진 100개의 기업을 전체 하나의 기업이 슈드 안에서는 4%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조정을 해서 매년 3월마다 리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P 500개 기업들도 충분히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 7개의 심사를 거치고 걸러진 배당 코어 회사들이 400개를 커트하고 100개의 지수로 줄인 것이 SCHD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별한 기업들은 연간 10% 이상의 평균 배당 성장을 시켜왔고 앞서 1억을 슈드에 넣으면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영상에서 올렸듯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 슈드가 고금리에도 지속적인 배당을 줄 수 있고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생각해 본다면 1950년대부터 2023년까지의 고금리 기간 동안이 오히려 저금리 시기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때 기간 동안을 합쳐서 배당을 계속 성장시켜왔던 배당 왕족주 35개를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배당 귀족이나 배당 블루칩들,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들은 해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탄탄해지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 7개의 슈드만의 회사를 분별하는 해안으로 우량한 배당 성장주들이 슈드 안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에서 500개 기업이 이미 걸러지고 거기에서 또 7번의 소거를 거쳐서 100개의 기업들이 선정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금리에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이 고금리에 계속 배당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은 상품에 전가할 수 있는 판매에 자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미국의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향후 10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슈드 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가배당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잘 분산된 섹터로 각 산업군에 우량한 기업들이 100개로 편성된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S&P 500은 기술주가 현재 M7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물론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향후 돈을 계속 잘 벌어들일 섹터 안에 회사들의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AI의 베팅은 정말 4차 산업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주가 쏠림이 S&P 500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24년도의 투자 패러다임은 경기가 침체되는 양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주가 28% 이상 포함되어 있는 S&P 500은 조금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계속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슈드는 24년도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폭이 엄청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S&P보다는 슈드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 치우친 의견으로 슈드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긴 하지만 배당 현금 흐름과 주가 상승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한다면 각자 취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둘 다 누리고 싶다면 S&P 500의 부와 SCHD를 비율로 잘 섞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